어느덧 벌써 9월 특집이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세미 씨, 네. 세미 씨에게는 2021년 9월이 어떤 달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9월은 예. 약간 설렘과 실망이 공존한 달이었는데 아이고, 제가 네. 실수를 또 한 게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이미 회복을 다 했고요. 제가 정말 원하던 회사에 떨어져가지고 뭐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니까 9월은 저한테 회복의 달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을 또 계기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세미 씨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힘내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뭐 또 세미 씨 또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파이팅 해주시고요. 강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일단 9월은 저한테는 이제 가장 성수기거든요. 예. 극성수기. 그래서 네. 좀 더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그게 아니고 관리 받으셨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채용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아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하반기 공채는 그 추석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서류와 필기와 면접의 일정이 좀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9월달에 이제 추석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게 하반기 공채가 지금 다 진행되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막 달아오르지가 않아서 10월달 이후에는 그래도 좀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더 내주셔가지고 취준생들한테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센치한 질문을 하세요? 뭐 가을 타는 건 아니지만 이 하반기 되니까 이 뭐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한데 BUT but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런 잡념일랑 버리시고 더욱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봐야겠죠. 네, 오늘은 장열정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열정. 네, 학력은 충남 소재 4년제를 졸업했고요. 기계공학, 전자공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29세, 지원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LG에너지, LG화학 설비기술직입니다.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 3.8, 토익 스피킹 레벨 6,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교내 무인항공기 제어연구실 학부연구생 1년, 공군 장교 3년 복무, PLC 제어 솔루션 업체 1년 6개월 근무. 고민은요. 입사 후 포부 작성을 위해서 현직자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내부 보안 사정 때문에 회사 사정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중고 신입을 보는 기준이 일반 신입보다 조금 더 높고 구체적이라고 민혁쌤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는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올 상반기 LG 에너지솔루션에 지원했던 장열정 학생의 자소서 프로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강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지금 기계공학이랑 전자공학을 복수 전공했다라는 게 사실 이게 좀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만 하기도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 보통 본인의 전공 외에 다른 전공? 게다가 기계와 전자공학을 복수 전공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이례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공군 장교, 그리고 이미 이제 중고 신입으로서 관련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좀 성실하고 좀 탄탄하게 나름 자기 분야에서 좀 준비를 하신 분이 아닐까. 근데 또 중고 신입은 또 중고 신입 나름대로의 그런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고민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좀 부드럽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부분에 강민혁 쌤이 언급하신 적이 있다 해서 쌤을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를 알고 있었다면 더 갈굴 텐데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썼으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점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고민부터 해결해 볼까요? 네. 그 입사 후 포부 작성을 위해서 현직자들을 만나면 내부 보안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든데 자소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다고 해요. 민혁 쌤이 또 중고 신입을 보는 기준이 일반 신입보다 좀 더 높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어 더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현직자들이 내부 보안 때문에 알려주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거예요, 현직자들도. 네. 자기 분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회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런 첨단 기술을 다루는 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실제로 안다고 하더라도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지원자들한테 그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회사 정보를 파악하고 쓰라는 이야기는 상식적인 선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회사의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이야기하면 평가자나 면접관은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 회사의 보안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네가 파악할 수 있었냐? 어떻게 알아낸 거냐? 누가 알려준 거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그동안 뭐 어떤 행보, 뭐 예를 들어서 신년사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상장사이기 때문에 뭐 LG화학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어떠한 실적을 내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언론 뉴스 등을 보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어떤 이슈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앞으로 이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제시가 어느 정도 틀릴 수는 있어요.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평가자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외부인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하고 지원했구나,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바로 적용 가능한 그러한 솔루션을 제시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리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쌤, 그런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네. 뭘까요? 네. 뭐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아직 1년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제 LG 화학에서 이제 배터리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사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세계 최고의 이제 배터리 기업으로 더 성장시키고 자리를 좀 공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과 뭐 소형 전지, 그 다음에 이제 ESS 전지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뭐죠?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분산되는 회사가 에너지 솔루션인지는 몰랐었거든요. 네네네. 진짜요. 자,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만나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소식 가져왔는데요. 그 배터리 사업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상장 여부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강쌤, 그 배터리 산업은 계속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지, 꼭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취준생들이 산업 전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산업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을 보면 돼요. 이게 주가를 보면 되는 게 단순하게 뭐 주식의 가격이 높아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지금 높아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주식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미래를 대변하는 그런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외에도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산업의 규모로 봤을 때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세계 이제 마켓 쉐어를 좀 가져가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도 이제 언론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당금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고객사에게 페널티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감히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전망에 대한 부분은 궁금하면 최근에 이제 산업별 시가총액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뭐 이런 부분 괜찮겠구나를 보시면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을 따지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요. 지금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뭐 그런 부분보다 현실에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하시는 것도 좋겠다. 야, 너무 말씀을 항상 느끼지만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요. 자,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뽑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항목은 1번 LG 에너지 솔루션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 기술하시오인데요. 세미 씨, 네.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로열티를 보기 위한 질문 아닌가요? 아, 로열티. 네, 동기니까. 동기니까. 네. 자, 강쌤, 세미 씨의 답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그래서 로열티라는 거는 뭐 우리 회사에 목숨을 바쳐라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비전에 공감하고 이 비전을 이 사업을 좀 이해하고 있고 이 기업에서 좀 더 이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역량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은 항목은 맞아요. 근데 지금 다른 항목에서 역량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칸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로열티 그리고 역량 같이 조금 혼합해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 지원자는 그 직무 쪽으로 좀 더 특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을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경험에 적용하면서 이런 좀 성과를 냈다라는 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 2차 전지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플러스 그리고 그 2차 전지 안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들어갔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금 그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그 부분은 오늘 맨 뒷부분에 광탈의 원용이라는 이 코너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약간 읽으면서, 야, 오랜만에 정말 딱 한 가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를 어필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첨삭을 해봤습니다. 앞에 큰 주제를 나타내긴 했지만 그 뒤에 이 직무 관련 학습 경험을 좀 나열하는 식이었어요. 네. 이런 거 약간 좀 기승전결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 괜찮을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 나열한다라는 거는 군더더기가 많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름기가 끼어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너무 퍽퍽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기름기가 너무 없다고. 네.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열되다 보니까 단조로 온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기름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다. 그 다음에 이 학습 과정에서의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지 궁금한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고자 일부러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나열된 행동과 결과에 대한 목적이나 거기에 대한 깨달음 등이 자연스럽게 이 안에 녹아져 들어간다면 약간의 이제 기름기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 더 씻기가 좋겠죠. 아, 그런 부분이 이제 기름기로 표현이 되는군요. 네. 나트륨도 좀 넣어도 될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적당한 선에서의 나트륨은 필요하죠. 네. 건강까지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 씨 첨삭 내용 중에 뭐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네. 저는 일반 그냥 사무직은 그 인사팀이 이렇게 검토를 해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내용도 좀 이해하기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이런 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서류 검토를 하시나 궁금했어요. 네, 전문가들이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아무리 이제 인문상경계 출신이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인사 업무와 채용 업무를 할 정도면 올해. 이 정도의 신입 지원자의 자소서의 어떤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를 못한다.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봐도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아니고 뭐 저희 같이 약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만약에 좀 판단한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많이 있으면 뽑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단에서 좀 요거만 고치면은 더 나은 자소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문장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뒷부분에 보면은 학부 시절부터 제어공학에 중점을 두고 학습했다라는 거는 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왜 제어공학에 특히 관심이 있었는지, 내가 왜 특히나 이쪽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좀 간단하게 녹여서 이 친구가 이제 해당 직무로 지원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구나. 약간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제어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로 지원한 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충분히 납득은 돼요. 근데 이제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또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좀 Y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거기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하필 많은 회사 중에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지까지 살짝 넣어주면은 더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